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의 대명혼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국도를 공부했죠. 자, 그 두 지도를 공부하면서 동양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봤고 그거를 지도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확인하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자,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분. 중국을 가운데 크게 표현함으로써 중화사상을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하늘은 둥글고 또 땅은 네모 평평하다라는 천원지방 사상도 우리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조선시대 중기와 후기에는 어떤 지도들이 그려졌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지도들과 함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확인하면서 우리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처음으로 살펴볼 지도는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자, 바로 이 지도인데요. 자, 모양새가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티오 지도랑 굉장히 비슷하죠. 동그란 지도의 모양새가 좀 비슷하죠. 자, 지도의 이름은 이렇게 지도 속에 그려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 바로 천하도라는 지도입니다. 자, 이 천하도는 조선 중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천하도는 그 16세기, 18세기 시기에 민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지도입니다. 자, 조선시대 중기에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지도에 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도를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천원지방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하늘이 둥글다는 거를 지도를 둥글게 그림으로써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도의 중앙에는 어떤 나라가 표현되어 있죠? 자,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중국이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중국을 지도 중앙에 굉장히 크게 표현했네요. 자, 어떤 사상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중화사상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중국 옆에 써진 한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안에 조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자세히 보면 중국이랑 조선만 동그라미 안에 나라 이름을 표현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직사각형 안에 나라 이름을 써놓은 게 특징이에요. 자, 이게 위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일본을 한번 볼까요? 자, 일본은 지금 직사각형 안에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동그라미 안에 이름을 써 넣어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문화를 가진 발전된 국가라는 소중화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지도 외곽을 자세히 보면 한자들이 굉장히 많죠. 선생님이 인상 깊은 한자, 사실 고백을 하자면 선생님이 읽을 수 있는 한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한자 급수를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공부를 해서 땄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래요. 놔버리면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 남도록 선생님이 더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여기 쓰여진 한자는 뭘까요? 뭐라고 쓰여졌냐면 불사국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불사,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불사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불사조가 사는 동네인데 실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자, 이 천하도에는 이런 불사국 같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나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자는 선생님이 못 찾아가지고 이게 약간 시력 검사하는 느낌이기도 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못 찾았는데 대표적인 국가들 몇 개만 알려줄게요. 자, 먼저 모민국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온 몸이 털로 덮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진짜 오버해서 그린 게 아니고 진짜로 이래요. 또 삼수국이라 해가지고 머리가 3개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도 있고, 자, 머리가 3개 달려있죠. 이게 머리가 귀가 아니고 머리가 3개 달린 거예요. 또 관윤국이라고 해가지고 가슴 가운데 구멍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이런 심지어 관윤국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림처럼 막대기에 깨어가지고 다닌대요. 그리고 이 밖에도 여자들만 사는 여인국도 있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죽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불사국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상의 나라들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가상의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자, 이런 가상의 나라는 바로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겁니다. 자, 도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고대 신화인 그 산해경에 등장하는 국가들을 천하도에 표현한 것입니다. 자, 산해경에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동물이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민국이나 삼수국, 관윤국 같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이 위에 그림들을 오버해서 그린 게 아니라는 느낌이 오죠, 여러분? 자, 조선시대 중기에는 이런 도교의 영향을 받아 천하도가 탄생했습니다. 자, 천하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제일 안쪽에는 내대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안쪽에 있는 대륙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대륙을 싸고 있는 내해, 안쪽 바다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내대륙과 내해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깥쪽, 내대륙과 내해 바깥쪽에는 외대륙과 외대륙을 감싸고 있는 외해가 있어요. 자, 이러한 외대륙과 외해에는 방금 확인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가상의 국가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천하도를 한번 학습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천하도의 중앙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었죠. 자, 이러한 천하도는 16세기에서 18세기, 즉 조선 중기에 제작된 지도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표현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대륙과 내에는 실제 세계에 있는 중국, 조선, 일본 이런 게 그려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외대륙과 외해에는 가상의 국가들을 표현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모민국이나 삼수국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상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먼저 중앙에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는 걸 통해 중화 사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랗게 그린 지도 모양에서 촌원지방 사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지도에 나라 이름을 원 안에 썼냐, 직사각형 안에 썼냐에 따라서 위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조선을 중국처럼 원 안에 이름을 쓴 것을 통해 소중화 사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민국이나 삼수국 같은 가상의 국가들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중기에 우리 민간에서 유행했던 천하도를 통해 조선 중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 중기에 아무래도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사람들이 살기도 힘들어지고 이 전쟁을 겪고 나서에 겪은 그 힘든 감정을 이런 가상의 세계를 그림으로써 표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천하도를 보면서 선생님도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머리가 3개 달린 사람이 살고 온몸이 털로 덮인 사람들이 사니까 조금 재밌게 느껴졌는데 왜 이런 지도가 그려졌는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가슴이 아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천하도 우리 잘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하도도 앞에서 배운 혼이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함께 우리 내년에 배울 한국지리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할 지도이니까 정리 잘 해놓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 그려진 지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조선 후기는 많은 서양의 문물과 지식들이 유입되어 온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지도에도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대표 지도를 살펴볼게요. 그 대표 지도가 바로 이 지도인데요. 지금 지도가 2개로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 자, 이 지도의 이름은 지구 전후도입니다. 자, 1834년에 그려진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2사람이 만든 지도예요. 자, 한 분은 김종호입니다. 자, 우리 김종호는 대동여 지도를 만드신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분이 대동여 지도 같은 조선의 지도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를 그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 자, 신기하죠? 자,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김종호의 파트너이자 그의 친구인 최한기라는 분입니다. 자, 이 2사람이 만든 지도인 지구 전후도는 이렇게 지구 전도 그리고 지구 후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합쳐서 우리는 지구 전후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양의 지도들과는 좀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지도 중앙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지도 중앙에 지금 뭐가 위치해 있죠? 자, 일단 지구 전도건 지구 후도건 지금 중앙에 중국이 없죠? 자, 이 지도는 중화 사상에서 벗어난 지도입니다. 자, 중국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중국을 세상의 일부라고 인식하면서 그려진 지도예요. 정말 큰 변화죠, 여러분? 자, 또 큰 차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대륙은 어디일까요?
자, 앞에서 배웠던 대명혼일도나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나 천화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자,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호주가 표현되어 있죠.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여기는 어디를 표현한 걸까요? 자, 지도의 남쪽 하단부에 있는 여기는 뭘 표현한 걸까요? 자, 바로 남극입니다. 자, 이 지도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자, 그 지식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에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남극의 경우는 동양에서 그려진 지도 중에 남극을 가장 먼저 표현한 지도가 바로 이 지구 전후도입니다. 자, 또 하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천화도까지는 세계를 천원지방 사상에 기반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평평한 것이라고 생각했댔죠. 하지만 이 지구 전후도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그린 지도입니다. 즉, 천원지방 사상에서 벗어난 지도인 거죠. 자, 그러면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자세히 보면 가로선이 그려져 있죠. 자, 이건 뭘 표현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위도를 표현한 위선입니다. 자, 또 자세히 보면 세로선도 그려져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게 다 촘촘히 위선과 경선을 그려버리면은 지도가 너무 빽빽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 가로선은 바로 경도를 표현한 경선이죠. 자,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위선과 경선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지도입니다. 자, 조선 후기로 오면서 다양한 지리적 지식이 유입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걸 이 지구 전후도를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학습지로 지구 전후도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의 중심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딱히 중심이라고 할 곳이 없었죠.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나타났던 세계 지도들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 지도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닌 세계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그려진 지도다. 즉, 중화사상에서 벗어난 지도다라고 정리하면 좋겠죠. 자, 또한 제작 시기는 1834년. 자,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선 후기에 김정호와 최한기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다라고 정리해두면 좋겠죠. 자, 표현 범위가 중요했죠, 여러분. 자, 표현 범위 같은 경우는 신대륙도 표현되어 우리가 현대에 인지하고 있는 전 세계가 모두 다 표현되어 있는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구 전후도는 선생님은 과학적인 지도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지구를 더 이상 천원지방 사상에 기반하여 바라보지 않고 구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고요. 중화사상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점이 바로 과학적인 지도다라고 정리하고 싶은 이유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선시대의 지도를 한번 3장 정도 살펴봤어요, 여러분. 자, 중국의 대명원일도와 함께 우리 서양의 지도를 마지막에 마무리했던 것처럼 한 장에 한번 정리해보고 이 단원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위쪽에는 중국의 지도를 그리고 아래쪽에는 조선의 지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제작된 시기 순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은 정확한 연도를 외우기보다는 지도가 제작된 시기의 그 순서, 그 흐름만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중국의 지도로는 우리가 대명혼일도를 공부했죠. 자, 대명혼일도는 중화사상과 천원지방이 중요한 학습 요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초기에 제작된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대표로 공부했죠. 자, 마찬가지로 중화사상 그리고 천원지방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못지않게 한반도를 크게 표현해서 소중화사상을 지도에 담았다고 정리하면 좋겠죠. 자, 또한 중국과 이슬람의 지리 정보를 축적해서 만든 편찬도였습니다. 자, 표현되어 있는 범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였고요. 자, 이슬람의 영향으로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명들이 담겨있는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하라, 나일강, 희망봉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조선 중기에 나타난 천화도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화도 역시 중화사상, 그리고 천원지방, 소중화사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럼 정리하기 좋게 이렇게 형광펜을 천화도까지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천화도까지 중화사상, 천원지방, 소중화사상이 나타난다고 정리해놓으면 좋겠죠.
자, 천화도 같은 경우는 조선 중기에 민간에서 제작되었고 또 민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도교의 영향으로 가상의 국가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자,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로 지도를 표현하고 이 외대륙과 외해의 가상의 세계를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전후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구전후도가 앞에 우리나라 지도 2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중화사상, 그리고 천원지방, 소중화사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죠. 자, 선생님이 이 지도들 사이에 점선을 그어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점선 왼쪽에 있는 편에는 소중화사상이나 중화사상, 천원지방이 나타나는 지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지구전후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구전후도는 중화사상에서 탈피한 지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도 중앙에 커다란 중국이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자, 그리고 김종호, 최한기가 그린 지도였고요. 지구에는 구대륙과 신대륙이 모두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남극이 인상적이었죠. 자, 천원지방사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해서 경선과 위선을 모두 표현한 지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 장으로 4장의 지도를 한번 특징을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장으로 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의 변화가 느껴지나요? 자, 우리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세계 인식의 시공간적 차이에 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 자, 서양과 동양의 인식 변화에도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동양 안에서도 시기별로 큰 차이가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내년에 배울 한국지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리적 인식의 변화가 지도에 표현되는 게 달라지는 게 좀 신기하죠, 여러분? 자, 아마 여러분의 세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올 한 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함께 멋진 세계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계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후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는 처음 공부하면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과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후 공부에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학습지에 잘 정리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리로스쿨에 올리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